안녕하세요. 잘 쉬어준 남자 잘 자는 황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자는 동안 내일이 정해진다. 네, 실감하시나요? 네, 실제로 잠을 잘 자야 또 내일이 상쾌한 출발이 되니까 이런 또 말이 또 카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금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심에 양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면 바로 체하거나 소화가 되지 않아 저녁 때까지도 더부룩함이 있어 저녁 식사에 지장을 받습니다. 저녁 식사를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조금만 예민해지면 위가 콕콕 쑤시는 통증이 느껴져 점심부터 식사하기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배로 늘면서 잠자는 시간이 짧아져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때문일까요? 잠이 부족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제 위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소화에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 또한 소화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할 때나 또 여러 가지 할 때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과연 위장의 소화와 수면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과 위, 장,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밤에 이제 대사 활동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또 에너지 쓰이고 이런 기능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낮에 먹고 마셨던 대사 활동이 밤에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방해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겠죠? 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거나 또 하나는 영양분이 잘 흡수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게 또 계속 오랫동안 만성화되면 고질적인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는 동안에 대사 활동은 어떤 거냐? 영양, 산소 등을 이용해서 세포로 쫙 공급이 되고, 또 사용하다 남은 찌꺼기, 노폐물이라서 이거는 배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또 에너지는 또 비축되기도 하고 또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몸에 컨디션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음날 컨디션 엉망이 되는 거죠.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그냥 잠자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몸에서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날 컨디션과 또 건강과 직결된다. 이런 부분을 이루어진다 하니 참 신비하고 놀랄 따름입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이 소화기능 저하는 어찌 보면 또 원거리 이렇게 좀 멀리 또 이사를 가면서 출근 시간이 좀 계속 길어지면서 또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수면의 또 밸런스가 짧아지면 문제가 생기면 또 자는 동안에 호르몬 분비 이런 어떤 난조가 생기죠. 그 조화가 깨지면서 또 여러 가지 몸에 신체적인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수면 부족이 또 저체온을 부를 수 있거든요. 대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체온을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소화가 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거든요. 또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또 소화효소도 잘 분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씩 연결이 또 연결돼 가지고 소화불량이 또 계속 지속되고 또 개선이 어렵게 되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 과민성 대장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또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면 자도 체하고 이런 게 다는 거죠. 자, 이게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또 수면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사연자님이 지금 이제 소화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아직은 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겠지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방치하면 늘 약을 이렇게 달고 살거나 소화제를 달고 살거나 위산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달고 살면서 약과 동행하는 삶을 잘 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소화제 이런 데를 먹지 않고 우리가 잘 이
상황을 잘 조정을 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번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잠자는 시간 동안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대사 활동이 이루어져서 네, 먹고 마신 것들이 세포 네, 전달이 되고 어느 건 또 비식도 하고 어느 건 사유당과 배출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드는 시간은 네, 뭐랄까요? 바로 내 몸이 다시 재충전되는 시간이다. 이런 건 꼭 명심하시고요. 부족한 잠을 좀 채우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멀리 출퇴근하다 보니 네,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거잖아요. 자가 운전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타임에 행운이 따른다면 반드시 앉으면 바로 잠을 잔다. 이런 것도 좋은 팁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잠자는 것에 뭐 스마트폰 보고 막 이러면 또 부족한 잠을 채우기보다는 자꾸 각성이 되거든요. 자꾸 좀 더 예민해지고 또 잠도 부족하면 또 이렇게 연장하는 이런 악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틈새 네, 짬만 나면 네, 잠을 자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벌써 소화도 잘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멀어지다 보니까 귀가 시간이 늦어졌죠. 근데 잠자남이 11시 이전에 잠을 자라고 만들을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8시 정도 집에 갔는데 뭐 씻고 뭐 하고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잠자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늦게 자는 거 좀 권장해 드리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팁을 아셔가지고 가급적이면 11시에서 2, 3시에 나오는 수면의 골든타임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생활의 어떤 패턴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있었던 것들을 밤에 돌아가면 또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가능하면 주말에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침실 환경도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꼭 보시면서 잠 잘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상 근무의 형태의 어려운 점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방법을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팁은 이제 그런 겁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라라는 팁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가볍게 이렇게 산책 이런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햇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급적이면 뭐 식사를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할애해서 낮잠 자는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책상에서 이렇게 숙이는 자세보다는 핀 자세에서 이렇게 자는 게 더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제 책상에 자는 데 엎드려 자는데 보면 위가 늘려요. 그래서 이 위가 이렇게 늘리면서 트림도 나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권장하는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앉아서 이렇게 다 기대서 이렇게 릴렉스한 자세로 주무시기를 권장해드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장내 세균을 현저히 낮춘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잠 건강에 굉장히 이롭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상식적으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격한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확 올라가겠죠, 격한 운동은. 그래서 이제 자기 체력의 한 60% 정도 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운동을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뭐 세게 고강도 운동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활성도가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땀이 나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부드러운 가볍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어떤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수면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볍게 몸을 풀어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그 정도 운동이 저녁에는 딱 적합하다 하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연자님께 말씀드린 건 저녁 식사 후 한 12시간의 공백을 유지하세요 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막, 뭐, 잠도 짧은 데다가 또 아침에도 일찍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시간이, 호르몬 여러 가지 계통들이 좀 교란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소화돼서 흡수하고 해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소화하는데 음식이 한 8시간 걸리고 또
해독하고 배출 이런 게 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총 12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좀 가볍게 머니까 소화 시간을 좀 짧게 해주는 가볍게 하는 게 있고, 아침에 어떤 시간에는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아침에는 또 배설의 시간, 배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벼운 걸로 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당이 땡기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뭐 치맥, 치킨, 뭐 기름진 음식, 뭐 이런 어떤 피자 뭐 이런 걸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노노노입니다. 먹을 때는 좋지만 다음날 뭐가 될까요? 붓죠.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세포로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혈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툭툭 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컨디션 안좋가 확 나타나죠. 심지어는 뿌럭도 나타나고. 근데 그런 부분 좀 아셔서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소화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하는 게 좋다. 자,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야식은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습관을 이렇게 버리려니까 많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길을 잘 넘기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건강을 지키는 데 어렵지만 망치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좀 지키기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오랫동안 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것들을 좀 잘 터득하셔가지고 하나씩 실천해서 습관화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꼭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과 소화 이런 문제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의 어떤 사연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피곤한 몸으로 자야 되지만 잘 때는 너무 피곤해도 잠자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차가운 마음, 릴렉스한 마음으로 다음날을 더 기대하는 어떤 잠자리에 들어가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는 이 내 몸에서는 이렇게 순환계, 혈액, 어떤 내분비계, 호르몬들 아닌 어떤 공급, 소화계 등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잘 연결된다는 점들을 한번 아셔가지고 잠도 그런 패턴을 이렇게 하고 낮에는 부족한 잠을 좀 채우는 노력 이런 부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수면과 위와 장 이런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누구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좀 잠은 또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잠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내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시청,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잠드는 순간이다. 이 말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